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비판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의 이런 기우가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러나 하는 탄식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국힘당이야 원래 저런 정당이니 지적실 자체가 무의미하다지만 민주당은 대체 왜 이렇게 망가져만 가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는 개혁 입법을 원안 그대로 추진하려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 축소안은 이미 국힘당과 잠정 합의까지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청와대의 개혁 노선에 여권 일부가 발을 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야는 최근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처가와 시가를 제외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말로 합의에 도달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거의 합의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가 다수 의견이었는데요. 민주당 한 의원은 1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처가와 시가를 이해충돌 방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합의됐는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청와대는 원안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그러나 구급 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지 않냐는 지적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 하나 제대로 통과도 못 시키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종합해보면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시가와 처가를 빼는 것에 여야가 대체로 합의했지만 청와대의 반발 기류에 민주당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면서 그런데 공무원 사회의 집요한 설득에 민주당 의원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급 공무원의 처가 시가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냐는 호소가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전 청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도 처가 쪽 재산 증식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범위가 넓어서 문제가 된다면 직급에서 제외 범위를 정해야지 친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에는 민주당의 초재선부터 중진까지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청와대는 원안 고수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전투 의지를 상실한 분위기입니다. 공직사회의 반발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먹혀드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재보궐선거 이후 선명한 개혁 노선을 내세우기 어려워진 정치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는 거죠. 대신 민생이라는 구호가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요.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뒷받침이 됐던 민주당 내 초재선 의원들 그룹이 눈에 띄게 힘을 잃어가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SNS 등에서는 벌써부터 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는 격한 반응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구급 공무원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장모 살기가 아니냐면서 앞에서는 민주당이지만 뒤로는 처가 땅 측량하면서 생태탕 먹으러 다니는지도 모르겠다는 조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청와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국힘당 일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법 후퇴안이 민주당 의원 내에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을 텐데 설마 그러겠냐고 애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려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까? 이 꼴 보자고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줬나요?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게까지 보여지는데요.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할 바에는 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내려오십시오. 이게 뭡니까 대체? 개혁이요? 쇄신이요? 정말 개 풀 뜯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고 대선 승리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원내대표 후보 기호 1번 윤호중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제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국민 앞에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일 한번 제대로 해보라고 180석의 의석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LH 비리를 막지 못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을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가장 밑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함께 소통했을 때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함께 공감했을 때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힘당목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하태경 국힘당 의원을 향해 민주당의 반성이 왜 국힘당을 향해야 하나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하 의원은 12일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힘당목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고 민주당에게 요구했는데요. 이는 당대표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의 발언과 일맥상통한 발언입니다. 박 의원은 당대표에 출마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하 의원은 반성의 진정성이 있다면 180석을 얻었다는 의회 정치를 파기한 것부터 되돌려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국힘당목 상임위원장을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성은 단지 쇼일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작년 총선 때 국민은 민주당에게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다.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 협치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의미였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왜곡해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의회 정치와 협치의 상징이었던 국힘당목 상임위원장을 강제로 빼앗고 임대차 3법 등 민생악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요? 자신들이 보이콧한 거 아닌가요?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사기를 치는 거죠? 전 국민이 다 봤던 일을 이렇게 말 바꾸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를 두고 손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반성이 왜 자신들을 향해야 하는지라며 애초에 상임위를 박차고 나간 게 누구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 것이며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한 것은 국힘당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여야는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자리를 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게 제안했으나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종 결렬됐는데요. 이에 반발한 국힘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포기했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가 이어져 왔던 거죠. 절대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절대로 불가한데요. 또 이걸 협치라는 미명 아래 자행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권선동,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당시를 기억하십시오.